안녕하십니까, 번개 손가락입니다. 자, 오늘도 레슨 영상 한 가지 올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연습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만큼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우리 그 직장인 분들 사실 시간 참 안 나죠. 특히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퇴근하고 오면 아기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 심부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그냥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나는 기타라든지 이런 악기 연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연습할 때 꼭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밤에 연습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연습을 할 때 물론 저는 음악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내도 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 하면서 할 거 다 해요. 다 하고 이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새벽 1시간, 2시간 이렇게 뭐 곡을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스터해야 될 곡들을 연습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결혼 생활 이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피곤한 그런 일상들을 보냈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연습할 시간이 없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죠. 저는 이제 기타 어쨌든 소리는 내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작은 볼륨으로 윗집 아랫집에 특별하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소음으로는 절대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소리로 나 혼자서라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량으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기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 돌아가고 막 하는 것들이 뭐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운동신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군대 있을 때 축구하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운동신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물론 뭐 격투기나 그런 이제 태권도도 좀 오래 했었고 이런저런 그런 투기 종목들 좋아해서 운동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물론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운동은 별로 안 좋아했었죠.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운동신경 안 뛰어나니까 남들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제가 원하는 움직임, 원하는 속도를 이제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남들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됐었고, 물론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비교적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기타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 때는 뭐 레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굉장히 좋은 미디어 거의 이제 선생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 때는 악보를 구하기조차도 힘들었고 악보를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운지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냥 딱 제가 쳐봐도 이건 운지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조잡한 악보들이 대부분이었고 비교적 일본에서 나온 악보들이 조금 정확했는데 구하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가수들의 뮤지션들의 그런 라이브 공연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게 된다면 CD도 없었어요. 그때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면 같이 이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친구들과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타리스트가 이 부분에서 이런 손 모양으로 이런 운지로 기타를 치더라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항상 나오면 챙겨보고 그리고 좋아하는 곡을 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귀로 듣고 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틀어놓고 테이프를 정말 느린 속도로 카세트 테이프라고 그러죠. 카세트라고 그러죠. 느린 속도로 재생되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품들, 운 좋게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굉장히 느린 속도로, 반의 속도로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따고 듣고 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기타 연습하기 힘든 건 아는데 기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악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웃풋이 안 나오는 악기이기 때문에 연습량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연습으로 하셔야,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빨리 는다. 그리고 어떤 강사를 만났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기타를 연습을 많이 할 때는 얼만큼 연습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인문계를 다니면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나 혹은 이제 방학 때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학교를 갔었어요. 매일 가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랑 똑같았어요. 아침에 등교해서 저녁에 이제 하교를 하고, 학원 갈 친구들 학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이제 학교를 안 가는 날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연휴가 끼어 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타 연습을 해요. 조금 치다 보면 배가 고프단 말이죠.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또 기타 연습을 해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친구들 연락 와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시계를 보면 점심때예요. 점심 먹고 또 기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시계를 보면 저녁때입니다. 저녁을 먹고 또 기타 연습을 합니다. 기타 연습을 하다가 너무 잠이 와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타가 제 옆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일과를 반복을 하는 거죠. 한 3일씩. 그 정도로 연습을 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된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정도의 연습량으로 연습을 했었어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워낙 이른 시기다 보니까 이제 빨리 실력이 향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는 선배, 제 대학교 때 같이 음악 활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이제 저를 이제 같이 이제 음악 쪽으로 조언도 해주고 했던 선배가 요즘도 만나면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대학교 때 기타 칠 때랑 지금이랑 똑같냐고, 하나도 변한 게 없냐고, 실력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테크닉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그때 시기에 다 이제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물론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기타를 열심히 안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더 실력적으로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제가 기타를 치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손을 푼다거나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거 이후로는 이제 더 실력적으로, 물론 이제 연주가 성숙되고 이제 화성학적으로 이제 많은 상식들을 이제 깨우치고 하다 보니 그 이후로 이제 음악적으로 이제 이해도는, 그리고 악기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겠죠.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 이룩해낸 결과들이다,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속주들이 그냥 재능이 있어서 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손가락들은 신경들이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신경들이 한 손가락마다 이렇게 뻗쳐져 있는 게 아니고 큰 다발의 신경이 와가지고 한 세 손가락,
또 그 다음 다발 와가지고 또 세 손가락. 이런 식으로 신경들이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훈련을 통해서 이뤄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손가락을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물론 습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젊을 때 연습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시간적으로 오래 걸려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기타를 잘 치시려면 연습을 최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직장인들께서 어떻게 해야 이제 기타를 잘 칠 수 있느냐? 일주일 시간표를 짜세요. 이제 제가 이제 저 앞쪽에 다른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제 기타 연습도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왼손 트레이닝, 피킹 트레이닝, 왼손 트레이닝도 뭐 종이동, 횡이동, 뭐 그 외에 뭐 스윕, 뭐 스캔크 주법, 코드웍,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카테고리를 비슷한 것들끼리 묶으십시오. 그래서 요일별로 이제 그 시간표를 정해서 지켜나가는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셔야 될 연습들은 따로 있습니다. 뭐 박자가 조금 처지면 박자 감각 연습, 메트로놈 틀어놓고 박수 치는 연습 하시는 거죠. 따, 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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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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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박수 치는 연습들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음감이 조금 취약하다, 그러면 이런 연습들.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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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물론 이런 음들 체계적으로 시퀀식으로 흐르는 이런 음들은 맞추기 쉽지 않습니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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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것들, 불특정 위치의 음들을 손으로 눌러서 이제 입으로 이제 소리 내보는 연습. 이런 것들이 박수 치는 건 박치 탈출에 굉장히 유리한 연습이고, 기타 지판 아무 부분들을 눌려서 음정을 낸 후에 그걸 입으로 따라내는 연습은 음치 탈출에 굉장히 좋은 훈련들입니다. 어쨌든 좀 얘기가 빠져나갔는데, 스케줄을 정확하게 짜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본 트레이닝들, 그런 것들은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스케줄 짠 대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신 대로 연습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타 연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타를 우리가 못 치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트레이닝이 안 돼서 못 치는 거예요. 피지컬 트레이닝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무조건 이 팔뚝의 전완근들을 단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기타는 스포츠가 맞습니다. 이 전완근들이 단련되지 않으면 절대 기타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맨날 느린 것만 치겠다면 단련 안 시키셔도 되죠. 그런데 그 느린 음악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음악들을 통틀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릭들을 구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속도를 붙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 전완근 단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조금씩 연습하면 속도가 오르겠지, 전완근 단련이 되겠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운동 부하라는 것이 있죠. 헬스장 가면 오늘 스쿼트 10개, 이번 주에 스쿼트를 10개를 했다 칩시다. PT를 받는다면 다음 주 할 때 10개 시킬까요? 아닙니다. 운동 부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 가면 15개 시킵니다. 또 계속 이제 주차가 올라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혹독하게 근육을 자극을 시켜야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근육이 단련이 안 된 그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헬스를 꾸준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러닝머신을 매일매일 10분씩만 탄다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힘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매일매일 10분씩만 탄다고 칩시다. 1년을.
그럼 살이 많이 빠질까요? 안 빠져요. 몸이 거기에 금방 또 적응을 해버립니다. 계속적인 근육의 자극, 운동 부하를 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또 거기에 반응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또 빠졌던 뭐 1, 2kg가 또 찌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헬스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팔뚝 근육을 자극을 시킬 정도로 오랫동안 움직이고 오랫동안 피킹을 해야, 그렇게 해야 기타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제가 레슨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핵심이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죠. 물론 커리큘럼은 제가 여기서 다 공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연습량을 뭐 하루에 1시간이든 하루에 30분이든 꼭 지켜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레슨을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실력 향상이 좋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딱 한 부류,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제가 그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부류가 있는데 딱 한 부류가 실력 향상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 장비 관심 끄고, 그 다음에 이론 관심 끄고, 사운드 톤 메이킹 일단 관심 끄고, 무조건 연습. 그냥 1시간에 잡생각하지 않고 연습에만 몰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장비 어떤 거 사기 위해서 뮬질도 하고, 또 이제 웹서핑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이 장비 소리는 어떻는지 저 장비 소리는 어떻는지 보고, 또 기타 잘 못 치는데 화성학 공부 이것저것 하고, 화성학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화성학 공부는 무조건 해야 돼요. 나중에 기타 칠 수 있을 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기타 도레미파 솔라시도 잘 못 치는데 펜타토닉 릭도 잘 못하는데 지금 화성학 공부 하시면 시간 낭비란 얘기예요. 굳이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고 나서 화성학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지식 쌓는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장비 리뷰 보고 장비 구입하고 하는 거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톤 메이킹, 기타 못 치는데 톤 아무리 잘 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톤 메이킹 하는데 지금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 실력이 안 되면 실력 향상하는 데만 실력을 연습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들 연습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연습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혼자 앉아서 1시간 연습하면 그게 집중도가 높고 제일 연습이 잘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연습하면, 이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하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낮은 지식들을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해봐야 큰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초빙해서, 근데 누구누구 초빙한 사람이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레슨을 잘 해주는 사람이다, 이러면 괜찮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기타 가르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어줍지 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한테 기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못 해줄 뿐더러 이렇게 틀리게 잘못 치고 있는 부분을 더 못 치는 사람들이 따라할 확률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타 클리닉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레슨생들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배우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이런저런 잡담들 많이 하게 되죠. 시간이 뺏겨 나간다는 거. 연습은 무조건 혼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지 마셔야 될 거, 음주하시고 음주로 연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술을 조금 마시지만, 술을 조금 과하게 마시고 기타를 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절대 안 나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손쉽게 되던 연주조차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뇌에서는 이 손가락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른손은 이렇게 저렇게 피킹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현저하게
뇌에서 손가락까지 신경 전달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연습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연습을 하면. 그리고 더 큰 문제점 하나, 우리가 연습을 할 때 뇌만 이 움직임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육들도 이 움직임들을 다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타를 칠 수 있는 이런 손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근육들,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우리 뇌만이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속도를 기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근육들, 기타를 침에 있어서 쓰이는 근육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일단 속도부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움직임 나오지 않죠. 이런 것들을 몸이 기억을 하게 돼버려요. 평상시에 180bpm에서 사연음이 나왔는데 술 마시고 연습을 했단 말이죠. 속도가 안 나오죠, 물론. 그리고 다음날 쳐보면 180bpm이 절대 안 나와요. 평상시에 되던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전날 했던 술 마시고 했던 연습의 그 속도에 대한 감각을 근육이 기억을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잠깐 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연습이 아닌 그냥 연주, 우리가 그냥 즐기기 위한 연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 1시간, 2시간씩의 장시간의 연주는 절대 피하시라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전, 오후 나눠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전, 오후에 이제 연습을 나눠서 하실 만한 상황이신 분들은 오전에는 우리가 일어났을 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온몸도 뻐근하고 허리도 덜 풀리고 근육도 덜 풀려 있는 이제 근육들이 좀 경직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를 올리는 훈련들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들이 이런 속도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속도 올리는 연습은 몸이 풀렸을 때 근육이 가장 이완되어 있는 시점에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오전에, 아침에는 어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냐? 정적인 연습 있죠. 코드의 폼을 외워야 된다든지 F코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 코드 폼을 외우는 연습. 그 외에 이제 특정 포지션을 외우는 연습. 곡을 하나 떼고 있는데 이상하게 곡이 안 외워져요. 그럼 아침에 정신이 맑을 때 머리에 그 어떤 데이터들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곡을 외우는 연습들,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포지션, 코드, 이동 연습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연습이 좋고, 저녁에 이제 밤 시간 혹은 오후에 이제 좀 동적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죠. 피지컬 트레이닝을 이때 하셔야 돼요. 저녁에 근육이 그나마 많이 풀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손을 풀어서 이 근육이 이완되는데도 더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움직여서 이제 우리 손의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동적인 연습들, 이제 혹독한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오늘 기타를 연습하는 방법 혹은 하지 말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시간표 짜서 연습을 하시고 하루에 단 30분이 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 시간을 좀 지켜서 연습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